애미야,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냐? 밥이 차가운데 좀 덮여줘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서 지금은 그냥 이거 드셔야 해요. 요즘 음식 안 해 먹니?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어머니 지금 점심때 지났잖아요. 그냥 드세요. 내가 아들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냐? 반찬 해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손주 봐주고, 내가 이 정도였냐? 어머니, 그거 누구나 시댁에서 다 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0세 이혜정입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그만두고 손주들을 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도 과학도 발전하지만 사람도 예전 저희 세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과 그 갈등을 풀며 배운 소중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거나 느끼는 점이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나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공유하다 보면 아마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참 소박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의 웃음과 정성이 우리 집안의 전부였지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가 부모님 일을 돕곤 했습니다. 가끔은 어린 마음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저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일찍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20살 때 작은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독립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0살 무렵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듬직한 사람이었고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어 행복했지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의 웃음은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식 비용까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꾸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처음 며느리 경미를 봤을 때는 아주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새로워지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아주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대화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짧게 대답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그 만남은 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만 잠시 마음이 풀어졌고 이내 다시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과거 행복했던 시절부터 지금의 외로움까지 저에게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막상 예비 며느리인 경미를 처음 만났을 땐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진하지 않은 것도 제겐 좋은 인상이었고요. 특히 아들과 함께 올 때 경미가 저희 집 수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시어머니로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어요. 결혼식 날에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세대가 다르니 며느리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처음엔 제가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란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처음엔 저도 그걸 몰라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냉랭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삭히는 타입이었고 그것이 저와 자주 엇갈리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가 어쩌다 한숨을 쉬거나 말수가 줄어들면 저는 제 잘못인 줄 알고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초반에 마음을 많이 쓴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했지만 며느리도 저에게 딸처럼 느껴지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저희 사이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경미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서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오히려 잘 지내보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대하는 말투가 짧아지고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싶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잦아지니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작은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와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곤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식사 중에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손주가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저는 홀로 식탁을 치우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해는 설날 아침에 직접 만든 전을 가져갔습니다.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을 받아들자마자 고생하셨어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냉장고에 넣어버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을 거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런 반응에 정말 섭섭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일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고 한편으론 며느리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를 받은 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은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단순히 거절의 의미를 넘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당황스러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일로 얼마나 바쁠지 충분히 이해하려 했지만 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도 거북한 제안이었을까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단순히 즐거움 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손주가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랐고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쉴 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심이었는데 이 모든 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던 걸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바빠 보여 이거 내가 해줄게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는 정말 말조차 섞기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 혹은 며느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짧은 대화가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곱씹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손주 돌보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주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일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관계를 지키면서도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맞추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어렵게 느꼈습니다. 정말 남보다 더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자주 했겠지만 그 이후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귀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일부러 연락을 삼가게 되더군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며느리의 얼굴은 어쩐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짧은 인사 후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냥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찬으로 나온 건 김치 몇 조각과 차가운 밥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할 정도로 힘든 걸까?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아들 집에서 대접받을 자격조차 없는 건가?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으며 며느리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짧게 대답할 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손주는 제게 그저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손주의 학습을 돕고 싶었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동화책을 한 권씩 선물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배워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다가 며느리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데려가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크게 놀랐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조차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비쳤다는 사실에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마음을 정리한 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풀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저의 제안에 잠시 침묵하다가 듣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짙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솔직히 제가 전하는 조언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자꾸 조언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통화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나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며 했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우울해졌습니다. 이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도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 기대하며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고 자리로 갔죠. 그날 가족 모임은 처음부터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음식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일부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손주가 최근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꺼내며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손주가 기특하다고 그만큼 며느리가 잘 챙겨준 덕분이라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며느리의 반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건넨 감사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아들이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교육에 너무 진심이라며 며느리를 조금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너무 간섭한다고 그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특히 손주와 며느리를 돕고자 했던 진심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간섭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절대 너희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더는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의도가 왜곡된 채 받아들여졌고 나의 진심이 외면당한 것 같아 허탈함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조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한 희망은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늘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저를 보며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었죠? 우리 언제 놀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수하고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며느리와 다시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손주와 함께 놀려고 할 때면 멀리서 지켜보며 간혹 무심한 말투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까지는 안 돼요. 아이가 피곤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냉랭함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손주의 작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안고 환히 웃었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거운 공기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지는 것이 맞는 걸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했고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서로 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 마음의 문은 점점 닫혀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 생일이 이번 주말이라며 가족이 함께 모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 말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손주가 기다린다고. 그 한마디가 묵직한 울림이 되어 저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손주에게는 밝은 웃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왕이면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장된 상자를 손에 든 채 거울을 보니 걱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의 집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기대했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저를 맞으며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단 세 마디였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뛰어나와 제게 안겼습니다. 밝게 웃으며 보고 싶었다는 손주의 목소리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를 잊게 해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따뜻한 웃음도 잠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다시금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어색한 공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을 견딜 수 없던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느꼈던 부담감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조금만 믿어달라고 지나친 관여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단히 닫힌 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진심이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시어머니일 뿐인가, 가족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지, 딸처럼 여기고 했던 조언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는지 물으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오히려 압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대화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결국 가방을 챙겨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예민했던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애쓴 관계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 같아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숨을 내쉬며 억울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손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손주가 있는 집에서 제 존재가 거부당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말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가족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잘못이었나? 그런 생각들로 인해 갈등은 계속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핑계 삼아 연락이라도 시도하려 했지만 한번 냉랭해진 분위기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와 태도가 자꾸 떠올라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마음속엔 점점 깊어지는 간격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뒤 아들의 생일을 맞아 가족 식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함께 모여보자며 손주도 며느리도 참석할 테니 편히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은 저를 초대하는 따뜻한 손길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서먹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임 당일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위해 고른 선물을 품에 안고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러나 뒤편에 서 있던 며느리는 가벼운 인사만 남긴 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고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은 역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은 시작부터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식사 준비에만 열중하며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일부러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주가 요즘 무슨 책에 빠졌는지 벌써 글도 잘 읽고 기특하다는 칭찬을 덧붙였지만 며느리는 짧게 대답할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손주 이야기에 너무 진심이라며 며느리도 좀 쉴 수 있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가벼운 의도였을지 몰라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표정을 굳혔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을 치우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그 어색함을 풀지 못한 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며느리가 다시 식탁에 앉았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간섭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그것이 부담이었다면
미안하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간섭을 넘어서 자신에게는 압박이었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단순한 시어머니로만 보는 것인지,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인지 물으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제가 늘 그들을 통제하려 했다고 느꼈으며 가족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말 속에는 그동안 제가 간절히 지키려 했던 관계의 본질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누구도 이 어색함을 깨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스스로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중재를 하려 했지만 이젠 그것마저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손주를 핑계로 연락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가 다시 떠올라 망설여질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손주의 근황을 전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손주는 잘 지내요. 엄마 보고 싶어 하긴 해요.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오히려 제 마음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며 화해의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며느리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 역시 제게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느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왜 우리 부모들은 베풀기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느껴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와의 전화, 방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 변화된 태도를 가볍게 여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자꾸 제 빈자리를 언급했고 가족 모임에서 제가 한 발 물러서자 분위기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전화로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경미야, 너희 가정의 일에 내가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내가 거리를 둔 것뿐이야. 또다시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손주랑 들렀어요. 아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말했지만 저는 차분히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래? 먹을 거라도 찾아볼게. 냉장고에서 전날 먹다 남은 찬밥과 김치 몇 가지를 꺼낸 다음 전자레인지에 찬밥을 데우는 대신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괜찮지만 아이가. 저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간단한 게 좋지 않겠니? 요즘은 과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 손주는 별다른 불평 없이 찬밥과 김치를 맛있게 먹었지만 며느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내심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아이가 할머니를 자꾸 찾고, 저희도 어머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몰랐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너희에게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가족이니까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어.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계속 밀어내는 것 같았지. 그래서 나도 한 발 물러서 보게 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모질게 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어머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에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